녹화를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은 어느 정도 본인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하면은 여기에 주어진 어떤 뭐랄까 샘플이 있겠죠. 그리고 샘플이 주어지고 그리고 주어진 파라미터가 필요할 거예요. 뭐 W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주면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모든 뉴런에서 Z랑 A를 계산하죠. 웨이티드 썸이랑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결과 A를 전부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쳐서 출력 Y를 계산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샘플에 대한 타겟 밸류가 있잖아요. 주어진 샘플에 대한 타겟 밸류랑 출력 Y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죠. 요거랑 요거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거예요. 코스트를 계산을 하겠죠. 요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 되겠죠. 요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에요. 백 프로파게이션은 요거 3페이지에다가 해야겠다. 요렇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하면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뉴런에서 계산한 웨이티드 썸이랑 뭐 액티베이션 값 그리고 출력 Y도 필요하겠죠. 출력 Y랑 코스트 자체가 필요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할게요. 요게 들어와요. 요게 들어와서 모든 노드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을 뒤에서 할 건데 하여튼 뭐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걸로부터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이거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파라미터 W예요.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갱신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갱신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새로 나온 파라미터를 가지고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다시 돌려요. 왜냐면 파라미터가 바뀌었으니까 모든 노드에서의 값들이 다 바뀌고 출력도 바뀔 거예요. 그러면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다시 하죠. 그걸 가지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또 돌려서 파라미터를 갱신을 시켜요. 새로운 파라미터, 새로운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그레디언트가 다 바뀌니까 다른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전부 바뀌어요. 그거를 또 다시 갱신을 시켜요. 이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랑 백 프로파게이션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얘네를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포워드 갔다가 백워드 갔다가 포워드 갔다가 백 프로파게이션 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샘플을 하나씩 뽑아가면서 샘플 하나 뽑아서 포워드 돌리고 백워드 돌리고 또 샘플 하나 새로 뽑아서 포워드 돌리고 백 프로파게이션 돌리고 또 샘플 하나 뽑아서 포워드 백 구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폭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폭.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폭이라는 게 나와요. 이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다 썼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폭이라고 하면은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도는데 모든 샘플을 다 쓴 거예요. 랜덤으로 뽑아가면서 뭐 10,000개가 있으면은 10,000개를 다 써요. 그게 하나의 입폭이 돼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돌릴 때는 모든 데이터셋을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번 돌리기도 해요. 그거를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죠. 만약에 이 폭을 10으로 설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데이터셋을 뭐 10,000개가 있으면은 10,000개 쓰는 거를 1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셋 전체 쓰는 거를 10번 반복해서 이 전체 학습을 돌리겠다. 그거를 우리가 이 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학습 돌릴 때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가볼게요. 백프로파게이션. 백프로파게이션은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L번째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 L번째 레이어가 있으면은 L번째 레이어가 있을 거고, 우리가 L번째 레이어 그리고 바로 앞에 또 L-1번째 레이어가 있을 거고, 이게 뭐 또 하나씩 가서 쫑쫑쫑 가서 이제 두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가 나오겠죠. 이렇게 레이어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몇 개가 될진 모르겠지만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우리가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로컬 그레디언트가 매 레이어마다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걸로 정의를 할 거거든요. 위첨자를 쓸까? 로컬 그레디언트를 정의를 해서 얘는 사실 뭐냐면은 코스트를 Z로 미분을 한 거예요. Z는 웨이티드 썸이었죠. L번째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Z 값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Z까지 미분한 걸 우리가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로컬 그레디언트는 뭐가 되냐면은 이 L번째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 앞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하나 앞으로 가요. 또 여기서 구한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 앞에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쭉쭉쭉쭉 역으로 전파를 시켜서 두 번째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 첫 번째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역순으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서부터 앞쪽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이 백프로파게이션인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정의를 해서 그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라미터 W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파라미터 W에 대한 미분은 이 자기가 해당되는 그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해요. 다른 게 아니라 얘만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얘만 가지고 구해요. 또 마찬가지로 코스트를 L-1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얘를 가지고 구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해요. 또 얘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 얘를 가지고 첫 번째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미분을 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서 그거를 앞 레이어로 쭉 보내놓고 그 레이어의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은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죠. 얘를 업데이트하죠. 마찬가지로 얘를 업데이트하죠. 또 얘를 업데이트할 거예요. 얘를 업데이트하고 얘를 업데이트할 거예요. 요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유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번 제일 앞단에서 제일 마지막 단에서 이 첫 번째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이 맨 처음에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2번 첫 번째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첫 번째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까지 오는 방법. 이게 2번 두 번째로 나올 거예요. 3번 이제 요거
그 뒤쪽에 있는 로컬 그레디언트를 알 때 한 칸 앞으로 가는 법. 요 로컬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로컬 그레디언트 구하는 법. 요거 하나를 유도를 할 거고 4번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임의의 맨 끝단에서 말고 임의의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알 때 파라미터에 대한 웨이트, 파라미터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 요렇게 1번 여기였죠. 2번 여기였죠. 3번 여기, 4번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에 대해서 유도를 하는 걸 보여드려서 이 전체에 대한 미분을 구하는 과정을 유도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될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백프로파게이션은 결국 출력층부터 시작해서 입력층까지 역순으로 가면서 모든 레이어에서 웨이트가 있잖아요. L번째 레이어, J번째 뉴런에서 I번째 뉴런으로 가는 모든 웨이트, 그거에 대한 모든 미분을 다 구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로컬 그레디언트. 이거는 뭐다? 코스트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코스트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거를 보세요. 하위층으로 분배를 하게 될 그레디언트. 아까 말했죠. 로컬 그레디언트를 한 칸씩 앞으로 보내게 된다. 그쵸? 이거를 액티베이션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냥 유도되는 꼴을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1번이에요. 1번을 할 거예요. 1번. 출력층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건데,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장에 걸쳐서 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6장이네요. 여기까지가 1번이고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아, 이게 안 보이네. 아까 그 내비게이션에서 말한 1번 있잖아요. 1번.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여기는 2번입니다. 네, 여기는 3번이에요. 여기는 4번. 요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1번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차례대로 나올 거예요. 1번. 출력층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먼저 계산을 해보자. 출력층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 출력층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제 정의상 코스트를 Z 라지 L의 K로 미분을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요 E라는 코스트가 뭐에 대한 함수냐면은 T1, T2부터 TK까지. 이거는 K는 그 마지막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이자 전체 클래스의 개수랑도 똑같죠. 그리고 Y1, Y2부터 YK까지. 아니면 지난번에 썼던 그 노테이션대로 하면은 마지막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까지가 들어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Z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 전부에 대한 함수예요. 여기가 소프트맥스 레이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의 웨이티드 썸까지 구한 다음에 Y로 넘어갈 때는 소프트맥스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대한 함수예요. 여기 보시면은 얘 하나를 구하려면은 여기 앞에 있는 모든 Z를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라는 애를 요거를 예를 들면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체인 룰을 써서 얘를 얘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얘를 얘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를 얘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다가 얘를 얘로 미분한 거, 얘를 얘로 미분한 거, 얘를 얘로 미분한 거, 그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요게 체인 룰을 한번 쓰는 거거든요. 방금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를
요거로 미분하려면 얘를 얘로 미분한 다음에 얘를 얘로 미분한 걸 곱하고 더하기 얘를 얘로 미분해서 얘를 얘로 미분한 걸 곱해서 더하고 또 얘를 또 세 번째 거로 미분한 다음에 그거를 얘로 미분한 거를 곱해서 더하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그거예요. 여기 미분이 여기 들어가죠. 여기에서 여기 미분이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거는 체인 룰을 적용한 거예요. 체인 룰. 우리 배웠던 체인 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두 단계로 쪼갰죠. 2를 y로 미분하는 거랑 y를 z로 미분하는 거 두 단계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한 거랑 요거를 미분한 거를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면 돼요. 먼저 y를 z로 미분하는 걸 먼저 볼 거예요. 여기 요거부터 먼저 볼 거예요. 요거는 근데 우리가 소프트맥스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만약에 y1, y2, y3 세 개만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익스포넨셜 x1분의 익스포넨셜 x1, 익스포넨셜 x2, 익스포넨셜 x3 요거 세 개의 합이죠. 또 마찬가지로 얘는 분자에는 x2가 들어가고 분모는 똑같죠. 얘도 x3가 들어가고 분모는 똑같아요. 이거를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결국에 y1은 x1, x2, x3에 대한 함수인데 이거 z를 x로 썼네. 요 x는 z라고 봐주세요. 요거 세 개에 대한 함수인데 얘에 대해서는 얘가 여기에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나 요거는 밑에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거로 미분할 때랑 요거로 미분할 때랑 결과가 달라져요. 그거를 두 개를 구분한 게 이거예요. 같은 인덱스에 대해서 미분할 때 같은 인덱스 요거랑 요거가 같은 인덱스일 때,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인덱스일 때랑 요거랑 요거가 다른 인덱스일 때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인덱스일 때를 먼저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y1을 x1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이거를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까지는 다 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거는 그냥 합성함수 미분을 잘 쓰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해드릴 순 있어요. 근데 일일이 다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미분을 하면은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요거 두 개의 인덱스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 두 개의 인덱스가 다른 경우 요거랑 요거가 인덱스가 다를 때 그때는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또 이거 넘어가는 건 뭐 합성함수의 미분 잘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했다? 요거 하나 본 겁니다. 요거 하나 봤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뉜다고 했어요. 경우의 수가 두 개로 나뉘어요. y랑 z가 같은 인덱스일 때, 그러니까 같은 위치의 뉴런일 때랑 다른 위치의 뉴런일 때랑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해보자 이거죠. 로컬 그레디언트 구해보자. 여기서 1로 넘어간 거는 아까 그 체인 룰에 의해서 넘어간 그거예요. 몇 번씩이냐면은 이 20번씩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니다. 여기는 아직 20번씩이 아니구나. 요거는 뭐냐면은 이 2를 풀어서 쓴 거예요. 코스트 함수 2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경우에 그 샘플 하나 뽑아가지고 미분을 하는 경우에 요 2에 해당이 되는 게 요거예요. 그거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타겟 밸류는 Z랑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뺄 수 있고 문제는 이 Y죠. Y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이 여기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그 y를 z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는 체인 룰로 넘어가요. 체인 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죠. 방금 구하고 온 거. 그럼 이 썸메이션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J랑 K가 같은 인덱스일 때, 이 J가 사실은 더미가 들어가서 얘를 1부터 ML까지 다 더하잖아요. 그쵸? 1번부터 ML까지 더할 거예요. 차례대로. 근데 그 중에 요 K랑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두 개로 나눴어요. 1부터 라지 M까지 더할 건데 같은 경우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남겨놨어요. 왜냐면 얘가 같은 경우랑 얘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요 결과가 달라졌잖아요. 방금 앞에 두 페이지에서 보고 온 거. 뭐다? 두 개의 인덱스가 같을 때는 요렇게 나온다고 했죠. 두 개의 인덱스가 다를 때는 요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풀린 거고 여기가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막 정리하고 전개해 보면은 뭐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 뭐예요? 보세요. 로컬 그레디언트 K번째 뉴런,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 있는 K번째 뉴런에서 구한 로컬 그레디언트는 타겟 밸류랑 우리의 예측값 사이에 에러가 나와요. 에러. 타겟 밸류랑 우리의 예측, 얘는 사실 얘가 되고 싶죠. 우리가 학습이 일어나는 방향은 y를 t처럼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로컬 그레디언트, 가장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t 빼기 y가 나온다. 요 32번 요거 일단 기억을 해갑시다. 요거 여기 뒤에 부분은 그냥 스칼라 버전을 벡터 버전으로 바꾸는 거라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거 벡터꼴로 바꾸면은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냥 반복해서 쓰는 거를 벡터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번으로 넘어가죠. 2번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아까 그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방금 한 게 뭐냐면은 여기 했어요. 여기 로컬 그레디언트 구하는 방법. 아웃풋 레이어에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 구하는 방법. 이거 하나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볼게요. 얘를 알 때 얘를 구하는 방법. 여기 요 화살표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쵸? 여기 나와있죠? 코스트를 마지막 레이어에서 파라미터, 마지막 레이어의 웨이트 파라미터 KJ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요거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 Z가 얘가 뭐에 대한 함수냐면은 여기 앞에 레이어에 1번부터 시작해서 앞 레이어의 모든 출력값 A 그것들이 타고 들어오는 게 요 웨이트죠. 요런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를 하고 얘를 곱하고 또 얘를 얘에 대한 웨이트로 곱해서 다 더한 거 요거죠. 요거 Z라는 게 정의가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앞 레이어의 모든 출력값에다가 그거에 적절한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하면은 Z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로컬 그레디언트는 여기까지 미분한 거잖아요. 로컬 그레디언트는 얘까지 미분한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얘까지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의 관계를 일단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체인 룰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Z를 W로 미분한 거, Z를 W로 미분한 거는 요거 하나 뿅 튀어나올 거예요. 요거 얘를 요거로 미분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체인 룰을 한번 써요. 또 로컬 그레디언트 Z까지 미분한 거랑 Z부터 W까지 미분한 거로 쪼갤 수 있죠. 근데 이 로컬 그레디언트 부분은 앞에서 구했고, 이 뒷부분 Z를 W로 미분한 거는 방금 구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뭐다? 요거다. 로컬 그레디언트 곱하기 액티베이션 값.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내비게이션에서 2번 한 거예요. 2번. 아웃풋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 구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웃풋 레이어에서 파라미터까지 미분 구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웨이트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정리하면은 요렇게 나온다.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요겁니다. 그쵸.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서 좌변에 있는 걸 봅시다. 좌변. 우변에 있는 걸 봅시다. 요거 알고 있는 값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값. 타겟 밸류 알고 있죠. 데이터셋에 들어있어요. 요거 알고 있죠.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구했어요. 요것도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켜요. 원래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요만큼 더해가지고 새로 갱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쵸? 요 식을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하면 2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뭐다? 내비게이션 다시 봅시다. 3번은 뭐냐면 로컬 그레디언트, 앞에 있는 로컬 그레디언트를 알 때 그 앞단에 있던 그 전에 있던 레이어에서 로컬 그레디언트 구하는 방법. 요게 3번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쵸? from 앞에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에서 지금 레이어의 로컬 그레디언트 구하는 방법. 그러면은 얘는 정의에 의해서 요렇게 생기는데 또 체인 룰을 한번 써요. 요거 사실 K가 돼야 맞겠네. 체인 룰을 한번 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까지는 로컬 그레디언트로 이미 구해놨어요. 그쵸? 여기가 요걸로 바뀌어요. 로컬 그레디언트로 이미 구해놨고, 우리가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앞에 레이어에서 Z랑 지금 레이어에서의 Z랑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발하는 부분, 로컬 그레디언트가 출발하는 지점,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새로 구하려는 지점까지 그 사이에 관계를 써보는 거예요. 관계를 쓰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사실 뭐예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한 칸 가는 거죠. 레이어 한 칸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앞쪽 인풋 레이어 쪽에서 웨이티드 썸을 한번 구하죠. 웨이티드 썸을 쭉 구해놓고 그거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번 거치죠. 그거는 이거랑 같죠. 그럼 그 액티베이션 펑션 거친 값에다가 웨이트 곱해서 다 더하면은 그 다음 레이어의 도착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A들을 다 더하는 건데 그 A는 사실 다 Z에서 오잖아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관계를 일단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땐 시그마로 넘어가고 여기서는 웨이트를 곱해서 넘어가니까 결국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여러 개 더한 것 중에 딱 얘가 해당돼 있는 부분 그거 하나만 뿅 튀어나와서 그 앞에 붙은 웨이트랑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미분 그리고 그 값을 넣은 거. 그러면은 이 결과를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고 여기 앞에서 구했던 로컬 그레디언트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이제 새로운 레이어에서의 그 앞쪽 레이어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하고자 했던 지금 L번째 레이어 하나 앞쪽으로 왔을 때 로컬 그레디언트는 여기도 한번 우변을 잘 보세요. 얘 알고 있죠? 한 칸 그 뒤쪽에서 아웃풋 쪽에서 원래 구했던 로컬 그레디언트를 일단 쓸 거고, 파라미터 이거는 원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해져 있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다 계산을 했었죠.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 함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들을 가지고 얘를 계산을 하면 된다. 50번. 결국 그 내비게이션에서 말했던 3번에 해당하는 식은 50번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겠죠? 그쵸?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로컬 그레디언트 여기까지는 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오면 돼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까지 구할 수 있어요. 앞에서 한번 했었죠. 내비게이션 2번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그 관계식을 쓰고요. 결국 미분을 하면은 요것만 튀어나오죠. j2번째 것만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j2번째 것만 튀어나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번에 구하고 싶은 얘는 여기서 구한 거, 그리고 앞에서 구한 로컬 그레디언트 두 개의 곱으로 나온다.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거 똑같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이거니까 여기다가 요거 딱 대입시키면은, 여기도 우변에 있는 거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파라미터에다가 로컬 그레디언트 구했죠,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구했죠, 다 아는 값이에요. 우변에 있는 아는 값을 가지고 좌변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53번 끝났습니다. 백 프로파게이션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은 요거예요.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일단 먼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돼요. 모든 뉴런에서의 그 Z 값이랑 A 값을 한번 다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출발하는 거죠.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 한번 구하죠. 그리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로컬 그레디언트를 한 칸씩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로컬 그레디언트 다 구하면은 각각의 위치에서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요 식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된 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시킨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다시 여기로 간다. 요게 백 프로파게이션입니다.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거 녹화 강의를 하면은 보통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냥 강의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혼자 하다 보니까 반응이 없잖아요. 리액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잘 모르고 중간중간에 끊어가야 될 시점도 잘 모르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이거 백 프로파게이션 보통 1시간 반씩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녹화했는데 35분밖에 안 걸렸어. 세상에. 여러분들 제가 말이 엄청 빨랐을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 잘 끊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파이썬으로 넘어가 보죠. 파이썬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사실 지난 학기에는 이 백 프로파게이션을 넘파이로 구현을 한번 했었어요. 넘파이로 한번 실제로 구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는 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설명까지 하진 않을게요. 근데 무슨 뭐 데이터셋 들고 와서 PCA 같은 거 적용한 다음에 실제로 넘파이만 가지고 다 구현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 이 폭을 돌려요. 이 폭을 돌릴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forward propagation 구하고, 여기가 forward propag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 중간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forward고, 여기가 back propagation이에요. 아웃풋 레이어에서 구하고, 한 칸씩 앞으로 오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구하고. 근데 이거를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하거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여서 샘플 하나 뽑아가지고 이거 한 바퀴 돌리고, 또 샘플 또 하나 뽑아서 이거 돌리고, 그거를 이제 모든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돌려요. 그러면 한 번 이 폭이 끝나는 거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할 때마다 순서 섞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학습 끝났으니까 forward propagation 한 번 돌려가지고 마지막 최종 출력 값을 얻어내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accuracy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쭈르르륵 돌아가요. 우리가 로스 펑션으로 구했던 크로스 엔트로피, 이게 이 폭을 거듭할 때마다 점점 떨어지죠. 로스가 작아져야죠. 그리고 동시에 accuracy가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올라가죠. 이거 지금 출력해 놓은 거 다른 뭐 사이킨런이나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손으로 구현한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더라.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구현을 해 놓은 거고요. 궁금한 분들은 보세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케라스를 이용을 해서 그 우리 방금 했던 뉴럴 네트워크,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들어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데이터셋은 그래도 좀 들고 와볼까? 요거 디멘셔널 리덕션 하지 말고 그냥 해봅시다. 디멘셔널 리덕션 없이 무슨 데이터셋을 하나 들고 올 거예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미지예요. 행렬로 들어있는데 그거를 그냥 벡터로 변환을 할 거예요. 벡터로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손글씨 데이터예요. 이게 사실은 28 x 28짜리 행렬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값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컬러의 세기로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 프린트를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값들이 들어있는 행렬이에요. 28 x 28짜리 행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리쉐입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이렇게 6만 바이 784짜리 그냥 벡터들을 쌓아 놓은 걸로 바꿀 거예요. 원래 이게 28 x 28짜리 행렬이니까 벡터로 바꾸면 284차원이거든요. 그냥 2D가 아니라 1D로 바꿔서. 근데 총 샘플의 개수가 6만 개가 들어있어요.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만 개가 들어있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만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784차원짜리죠. 784차원짜리 벡터를 가지고 이제 손글씨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쓰거든요. 랜덤으로. 그래서 그 숫자를 직접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그거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지금 X트레인, X테스트에 이렇게 데이터셋이 로우 바이 로우로 잘 들어가 있어요. 케라스를 이용을 할 건데, 전체 클래스의 개수가 10개고 이 폭을 10번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6만 개의 데이터를 다 사용하면은 2폭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번 반복한다는 거니까 6만 개를 10번 쓰겠다 예요. 그래서 시퀀셜이라는 이 케라스 모델에 있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시퀀셜이라고 하면은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쌓아 볼게요. 첫 번째 레이어가 요 레이어거든요. 덴스라고 하면은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ully connected 레이어고,
뉴런이 100개가 들어있어요. 뉴런을 100개 넣겠다. 액티베이션 우리 렐루 써봅시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말고 렐루를 써볼게요. 인풋 디멘션, 여기는 맨 처음에 인풋이 들어오는 데라서 인풋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 알려줘야 돼요. 요거는 결국 784라고 알려주는 거죠. 바이어스는 사용해볼게요. 이거 폴스로 한 이유는 제가 손으로 구현한 게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은 버전이라서 폴스를 쓴 건데, 지금은 true로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마찬가지로 fully connected 레이어고 뉴런을 1000개를 쓸게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루 쓰고 바이어스 둡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예요. 소프트맥스 레이어. 그러니까 뉴런의 개수를 클래스의 개수랑 똑같이 둬야 되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소프트맥스를 둘 거예요. 요거는 바이어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요거 일단 컴파일 하기 전에 요거 딱 실행해보면은 요렇게 딱 서머리를 해줘요. 여기 서머리 했죠. 그래서 여기 인풋 레이어가 이렇게 맨 처음에 댄스로 들어와서 뉴런의 개수가 100개다. 두 번째 레이어 fully connected 1000개고 마지막 레이어 10개다. 그래서 총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모델을 어떻게 컴파일을 할 거냐면 로스 펑션으로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쓸 거다. 매트릭으로는 애큐러시를 알려줘.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학습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델에다 fit을 하는데 input, output 주고요. 이 폭은 10번 할 거다. 요거는 매번 다 출력을 해달라 해요. 실행해 볼게요. 에헤이, t트레인을 안 했구나. 잠시만요. 레이블만 가져올게요. 여기 있다. 레이블 만드는 것만 여기 추가를 해서 요거를 돌려볼게요. 그럼 돌아가죠. 이렇게 막 쭈쭈쭈쭈쭉 돌아갑니다. 총 2폭을 10번을 했어요. 2폭 한 번 돌 때마다 그때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랑 현재 애큐러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낮지? 뭐를 잘못한 것 같죠? 이거 탄젠트 하이퍼볼릭으로 해볼까요? 이거 왜 이렇게 낮지? 노멀라이즈 안 해서 그런가? 아, 그네요. 이거 노멀라이즈 안 된 거여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를 주면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바이어스를 넣었는데도 왜 그랬을까? 잘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요렇게 지금 보세요. 로스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애큐러시도 보면은 점점 증가를 해서, 이거는 학습 데이터의 애큐러시예요. 요렇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뉴럴 네트워크 케라스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요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에 뭐 이제 뭐 다음 주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한번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이제 손맛으로 구현을 한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참고하시고, 라이브러리를 쓴다. 보통은 이거를 쓰시겠죠. 그때는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빨리 했는데 걱정되네.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